저희 이제 조국혁신당 쪽에서 그 소추단의 법률 대리인으로 가 있는 분이 이제 서상범 변호사라고 계신데 이분이 탄핵 문어예요. 뭐냐면 별 문어가 다 있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별명을 지은 게 구속 취소된 다음에 그렇게 별명을 지었던 게 비공개 회의에서 아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이런 있었어요? 저런 그 이유가 있어서 혹시 판사가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면 구속 취소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게 다들 희망의 회로를 돌리고 있는데 그 양반이 갑자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엊그제도 한번 여쭤봤어요. 대리인 나니까 쭉 다 보셨잖아. 절차상 쟁점을 해소하기 위한 과정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 그 탄핵 문어가. 그러면 날짜를 언제를 예상하느냐 이것도 물어봤어. 오 예. 돌아오는 이제 수요일에서 목요일 사이가 유력하다라고 본인은 생각을 한다고요. 왜냐면 본인이 좀 선걸 나가셔야 돼가지고 알죠. 제가 그 얘기하려고 출마하시기 했어요. 전에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인 그분이 거죠. 탄핵 문화가 아니고요. 재보궐 문화예요. 본인이 탄핵소추 대리인단이라는 지위를 이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번 아니야, 아니야. 구속영장 지금까지. 선거가 있거든요. 지금까지 그 아니, 빨리 그건 끝나기를 바라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아니, 이제 끝난다면 대리인단으로서는 되잖아. 끝났어. 대리인단으로서 끝난다면 역할이 다 되지. 끝났어요. 아무리 문어라도 역할이 그렇지. 끝났어요. 변론제기 신청을 한다고 하면 어떡하나 아시는 고민을 했어요. 분이에요? 아시는 윤석열 분이에요? 대통령. 아니 알게 됐죠 지금. 자 어쨌든 뭐 그래서 이제 탄핵 선고가 좀 늦춰지고 있고요. 또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구속 취소가 돼서 이제 석방이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김문수, 한동훈, 뭐 오세훈, 홍준표, 뭐 유승민 등등 폭폭을 넓히던 여권 잠룡들이 잠깐 주춤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분들의 지금 어쨌든 전략은 잠깐 좀 숨고르기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 결정적인 게 이제 윤 대통령 구속 취소가 됐잖아요. 그 윤 대통령이 또 구치소에서 나오실 때 굉장히 그 강렬한 영상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지지자 그리고 또 보수 쪽 분들에게 많은 영향을 줬기 때문에 탄핵도 이거 기각이 돼서 복귀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지지자들한테는. 예, 그렇죠. 네. 이 상황에서 대선 행보를 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분들에게 행보를 계속 가속화하자. 시간 얼마 안 남았다. 이러기는 맞지가 않죠. 불경죄지 불경죄. 아, 그럼요. 지금 뭐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 완전 지킵니다. 그래도 홍준표 시장님은 계속 하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분은 자기는 시장 생활하면서도 계속 대선 준비를 해왔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하는 건 해도 된다라고 하는데 다른 후보군에 대해서 이렇게 인간 말종이다 이렇게 독설까지 하고 있다 보니까 다른 후보들이 전혀 국민들한테 전달이 안 되고 홍준표 시장님이 다른 후보군들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는 것만 이렇게 전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에요. 그 얘기 듣고 홍준표 가만히 있으시면 시장님은, 안 되는 거잖아요. 홍준표 시장님은 네. 최근에 전담 취재하는 분들하고 만찬하는 것도 갑자기 취소를 하고 아 요즘 이제 또 예. 상황이. 예. 탄핵 기각 가능성을 좀 높이 보신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이거잖아요. 복귀돼서 윤 대통령이 다시 일을 하시더라도 조기 대선은 확실하다. 맞아요. 예. 붙였잖아요. 그게 그 얘기입니다. 그 국민의힘 후보 대선, 조기 대선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내심 생각하지만 불경제 때문에 바깥으로 말씀하지 못하는 많은 분들은 지금 깝깝할 겁니다. 사실은 다 윤석열 블랙홀에 빠져들고 있는 거거든요. 소위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뭐 이거 막아야 된다라고 한남동 관저 앞으로 갔던 아스팔트 우파 이분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면서 자꾸만 오른쪽으로 그쪽으로 향해 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제일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보냐면 제가 이 책 소개를 해드릴게요. 또 책 갖고 왔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고 하는 책을 보면 민주주의는 어떻게 허물어지는가 이 책을 보면 합법적으로 허물어진다.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조짐은 어디서 나타났냐. 후보를 가려내는 역할을 내던진 정당. 사실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후보 검증이 국민의힘에서 제대로 됐는가에 대해서 한번 진단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도 윤석열 블랙홀에 빠져가는 동안에 또 국민의힘이 후보 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게 아닐까라는 걱정을 하게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경쟁자를 적으로 간주하는 정치. 다 무슨 뭐 홍준표 시장님도 당내 경쟁자들조차도 굉장히 그 심한 말로 비판을 할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은 다 뭐 좌빨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야당들이. 그 당도 이게 그렇게 하시던데요. 어느 당이요? 내부에서 어느 당이? 다 아시잖아요. 대통령이 그래서 우리는 총 들고는 안 가요, 그래도. 총 들고는 안 가, 비판은 하지만.
예. 이런 민주주의 후퇴 조짐들이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바깥으로 나옴으로 인해서 저는 국민의힘이 후보를 검증하고 경쟁자를 경쟁자로 볼 수 있는 쪽으로 움직이는 힘이 굉장히 힘들어졌다라는 게 사실은 걱정돼요. 진짜 걱정하시는 거예요? 네, 진짜 걱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를 너무 왜 그렇게 걱정하세요? 가면 안 돼. 저희를 왜 걱정하세요? 아니 양손잡이 민주주의, 오른손잡이 민주주의자와 제가 안 봐서 왼손잡이 그런데 민주주의자가 지금 같이 말씀하시는 있어야 거는 돼요. 저희를 걱정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들리지가 않아요. 저희는 아직 경선 시작도 안 했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극단적인 발언을 쓰는 분은 한 분이에요, 한 분. 그리고 그분은 많이 그러셨어요. 그걸 뭘 처음 새삼스럽게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고 대선 관련해서 우리가 11월 5일날 21년에 그런 거 다 겪고 윤석열 대통령 후보로 뽑았고 그래서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 이후의 상황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지 대선 후보 뽑는 거에 저희가 잘못했으면 당선이 됐겠어요? 그거는 결과론에 불과한 거고 논리적으로 보면. 요 얘기 좀 할게요. 사실 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를 2주 남겨두고 재판부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지난달 4일 첫 신청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지난번에도 했는데 이번에 다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는데 예를 들고 이제 여권에서는 재판지형 꼼수다.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가 그랬죠. 정말 위험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한 모스트 상황인데 예.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아니 한동훈 대표가 우리 이재명 대표를 가장 위험한 사람이라고 평을 하셨던데 영어로 쓰셨던데. 덜을 썼네 안 썼네 뭐 그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여하튼 뭐 예. most dangerous라고 했으니까 사실 그런데 이 시국에 윤석열 대통령을 놔두고 지금 다른 사람을 위험한 사람이라고 하는 게 별로 이렇게 저희는 타격감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게 대통령이든 야당 대표든 특혜를 주는 게 문제잖아요. 만약에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야 특별히 위헌법률 심판 제청 별로 이렇게 내용이 없는데 헌재로 보내지라고 하면 문제죠. 그런데 지금 재판부에서 아직 판단을 안 하고 있죠. 네네. 만약에 이유가 없으면 재판부에서 그냥 기각하고 항소심 재판 선고할 겁니다.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얘기인데 저는 제가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아니면 우리 윤 대변인님의 변호인이라면 저라면 당연히 하자고 할 것 같아요. 왜? 변호인이라면 억울하게 유죄 인정 받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야당 대표라고 그걸 포기해야 되나요? 법원이 저는 합리적인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네네. 의원님 말씀 제가 잘 들었는데요. 무죄를 확신한다고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민주당에서. 그럴 일은 없다. 3월 26일 이후에는 그 사법 리스크가 없어진다. 근데 왜 이러냐는 말이에요. 굳이 제가 만약에 이거 안 하셨으면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렇죠? 경기도지사 시절에 재판받던 때까지 합치면 같은 조항에 대해서 세 번째예요. 이유를 달리해서.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는 만약에 당선이 돼서 대통령이 되면 어떤 식으로든 이 조항을 없애려고 할 거예요. 예. 이 조항이 제일 아프거든요. 허위사실 유포. 어떻게 생각을 해도 백현동 관련해서 협박받은 게 없는데 협박이란 말했고 이게 차트까지 만들어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고의가 없겠어요. 이거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계속 여기서 불안하니까 조금이라도 늘려보려고 이런 일을 하는 거다. 근데 민주당의 대답은 방어권 행사다. 이렇게 공허한 얘기만 반복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저희 당의 문제가 아니에요. 손절하시는 어떻게 거예요. 될지 모르는 거예요. 손절이 아니라 이걸 얘기입니까? 자꾸 민주당의 문제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변호인과 논의해서 진행을 한 거고 민주당 의원들이 무죄라고 확신한다는 건 희망이죠. 바람이고 동료이기 본인도 때문에 그랬다니까요. 본인도. 그러면 나 유죄될 거라고 재판 받으면서 나 유죄로 확신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나요? 알겠습니다. 재판 5개 받는 게 비극이죠. 아니 그렇게 무리하게 기소를 한 게 지금 검찰의 문제였던 난 거죠. 무죄니까 무죄면요. 나 억울하니까 제발 빨리 재판을 해주세요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인지상정이야. 내가 정말 억울하면. 근데 이재명 대표 태도가 지금까지 그래왔냔 말이에요. 그거는 그 이재명 대표 1심 판결에서 법률가들이 무죄라고 얘기했던 건 유죄가 되고 유죄라고 생각했던 건 무죄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재명 대표 1심 판결 그랬잖아요. 결과가 예측과 완전히 반대로 돌아갔어요. 이준호 사도 그랬죠. 네, 둘 다 저희도 그랬어요. 마찬가지예요. 둘 다 그랬어요. 그래서 변호인이 이것저것 다 해보는 거는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고 저는 다만 이랬으면 좋겠어요. 어떤 판결이 나오면 평석할 수 있어요. 이 판결은 뭐가 잘못됐다라고 평석은 할 수 있지만 법원으로 쳐들어가자 헌재를 갈아버리자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발언들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서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네네. 네. 우선 제일 근본적인 게 이게 민주당의 지금에 하고 있는 행태랑 좀 안 맞아요. 이게 지금 허위사실 공표 관련해서 위헌 이제 여부를 다투자는 건데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은 민주파 출소까지 만들어서 국민들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거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문제 제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일관성이 있으려면 국민들의 어떤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도 그럼 우리가 조금 더 느슨한 태도를 취하겠다. 다 일관적인데 국민들의 허위 사실에 관한 내용은 굉장히 옥죄면서 그러니까 나를 처벌하는 건 위헌이다라고 하는 거는 안 맞다 말씀드립니다. 네.